안녕하세요. 정원치유 여러분, KU 정원치유 수업 중 허브 심기의 강의를 담당하는 홍정원입니다. 이번 강의는 더운 날씨와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허브 심기의 수업은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진행되겠습니다. 첫 번째, 허브란, 두 번째, 이용 목적에 따른 분류, 세 번째, 허브의 안전성, 네 번째, 허브 정원, 다섯 번째, 허브 식재 방법입니다. 여러분, 허브란 단어를 보거나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많은 분들은 허브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선물하며 남프로방스의 보랏빛 라벤더 벌판을 연상하게 합니다. 보이시죠? 넓고 평화롭게 펼쳐진 라벤더 평화만 생각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라벤더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라벤더의 향기를 참 좋아합니다. 라벤더의 향기를 맡으며 기분이 우선 좋아지고 예민한 저의 성격을 많이 누그러뜨려줍니다. 여러분, 이번 주 월요일에 KU 정원치유 수업에서 허브도 같이 심으셨지요? 이때 라벤더도 같이 심으셨습니다. 라벤더를 심었을 때의 향기 기억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기억이 잘 안 나시고 모르시겠다면 다음 주 월요일에 저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허브의 정의는 쉽게 예전에는 자연에서 자라는 나무가 아닌 모든 풀이었으나 현재는 인간에게 유용한 약용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식물을 말합니다. 18세기부터 향신채라고 하여 향기향, 매우신, 나물채를 써서 향신채라고 하였습니다. 크게 식용허브, 약용허브로 나누어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허브는 인간에게 유용한 모든 식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허브의 이용 목적에 따른 분류입니다. 크게 관상용, 식용, 및 요리용, 약용, 차, 방향용, 기타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관상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관상해 보시죠. 이곳은 북해도에 있는 허브 관광농원입니다. 허브 관상을 위해 넓은 벌판에 심어놓은 모습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지방도시 곳곳에 이런 허브 관광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북해도의 넓은 허브 벌판이 너무 좋아서 2번이나 다녀왔습니다. 꽃순이는 꽃을 보며 너무 좋아하는 단순한 사람이라 봐도 너무 좋더라고요. 넓은 허브 벌판이나 꽃밭에 있으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집에 가기 싫어서 제일 늦게 모임 장소에 나가서 눈총 받은 기억이 납니다. 허브는 우리가 식사할 때 입맛을 돋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식용으로 쓰이는 허브들인데요.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많이 쓰시는 향신채인 마늘, 차이브, 파셀리, 후추 등입니다. 평소에 자주 쓰고 먹고 있는 모든 허브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은 서양 요리에서 많이 쓰는 차이브와 타임입니다. 이 사진은 로즈메리와 딜을 한 묶음씩 판매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허브일 경우 전문 식재료를 판매하거나 백화점 식품 코너에 가야지만 만날 수 있는 보기 힘든 생허브들입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보다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건조된 가루 형태로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많이 보셨지요? 저는 카레 요리할 때 이 노란색의 커리 파우더를 조금 더 쓰는데요. 울금 가루입니다. 영명은 터메릭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울금이 고기 요리와도 잘 어울리고 치료적으로는 항염증제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피를 묻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와파린을 드시는 분들은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주의하실 점이 울금과 강황은 다른 식물입니다. 그러니 주의해서 사용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 맨 왼쪽에 있는 것은 허브 식초입니다. 식초에 허브를 넣어서 허브 향을 낸 식초이고요. 그 다음에 오레가노를 넣어서 만든 허브 소금, 다음은 올리브 오일에 허브를 넣어서 만든 허브 오일입니다. 또한 히비스커스를 이용하여 꽃차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꽃차를 만들 때는 이렇게 꽃봉오리를 하나하나 따서 손으로 정성스럽게 다듬은 후 따뜻한 번철에 놓고 천천히 하나하나 손으로 건조시켜 만드는 모습입니다. 맨 위에 노란색은 금잔화, 그 옆은 로즈메리, 맨 앞은 레몬 버베나를 세척 후 그늘에서 건조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식용허브 사진들은 거의 모두 고대 농장에서 어제 촬영한 것입니다. 허브차, 청, 비누 등을 수제로 꼼꼼하게 정말 깨끗하게 만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드실 허브라면 전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진 허브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약용으로 사용되는 허브입니다. 허브라고 하면 낯설고 외국의 느낌이 많이 나지만 황기, 대추, 칡 이런 이름들은 익숙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약용 허브입니다. 페퍼민트, 금자나를 건조해서 만든 허브 차입니다. 이처럼 건조된 허브들은 우리가 쉽게 마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제품들입니다. 차가 참 보시면 정말 깨끗하고 정갈하죠? 저도 품질이 너무 좋아서 구매 요청 드렸는데 신분이 있다고 해서 물량이 없으면 안 파십니다. 이 제품은 고대 농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아쉽게도 일반인에게는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학교 법인 제품이라 상업용 판매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에 병이 들어있던 금자나를 건조대에 놓고 건조하는 모습입니다. 허브 방향 및 에센셜 오일입니다. 첫 번째가 라벤더, 두 번째가 페퍼민트, 세 번째가 로즈마리 오일로 된 모두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들입니다. 첫 번째가 독일 제품이고요. 두 번째가 일본, 세 번째가 중국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에센셜 오일을 선택해서 사용할 때는 순도와 품질에 대한 지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이용할 때 순도와 품질이 나쁘면 효과가 낮을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해를 입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산국과 생산 지역을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 생산국을 따질 때는 버가못은 이탈리아, 샌달우드는 인도, 티트리는 오스트리아, 뉴사우드 웨일스 제품이 좋습니다. 또한 추출 부위에 따라 꽃, 잎에 따라 합의 성분의 품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추출 방법에 따라 품질이 전혀 다르고 가격도 차이가 납니다. 장미를 수증기로 증류한 것을 오또라고 하며 용매 추출법으로 축출한 것을 로즈 앱솔루트라고 다르게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함유 성분과 품질 등급을 따져보시고 아로마 테라피용으로는 등급 인증서를 받은 유기농 제품과 순수 오일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용 시 피부 알레르기 반응 테스트를 하신 후에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와 임산부에게 사용할 때는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산부는 특별히 허락된 것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멘톨이 들어있는 페퍼민트류의 높은 오일은 30개월 미만의 어린이에게 목구멍과 목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또한 과학 민감성이 높은 안젤리카, 버가못, 그레이프프루트, 레몬, 오렌지, 텐저린과 같이 간결계 오일은 사용 후 햇빛이나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에 색소 침착이 형성되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실례로 저희 어머니께서 시트러스계 오일이 들어있는 바디 로션을 바르고 햇빛을 보는 일을 하셨어요. 농사를 지셨기 때문에 바디 오일을 바르고 목욕 후에 일을 하셨는데 이게 계속 피부에
알레르기가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왜 이렇게 난 이것만 쓰면 왜 이렇게 아프지? 뭐가 올라와? 그래서 봤더니 이 바디 오일에 바디 로션에 시트러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함량이 너무 높거나 좋은 것들은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이 날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허브 비누는 허브를 아주 곱게 가루내거나 에센셜 오일을 넣어 만들 수 있습니다. 비누를 직접 만드신다면 꼭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에센셜 오일이 좋다고 너무 많이 넣으시거나 식물체를 대량으로 넣으시면 피부에 안 좋을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저는 비누 만들 때 라벤더 종자를 비누 만들 때 그냥 넣어버렸습니다. 유기농 라벤더 종자니까 좋겠지. 좋은 거 아니겠어? 그러고 굳혔습니다. 그 결과 비누를 쓸 때마다 내가 비누를 만든 건지 스크럽을 만든 건지 엄청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브의 안전성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은 허브를 이용해 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러나 안전사고, 품질관리, 안전성 이해, 국가관리가 필요합니다. 안전사고는 비슷한 유독식품과의 착각으로 인한 섭취나 발음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품질관리는 허브의 대량 생산 과정에서 다양한 불순물의 혼입과 불청결, 중금속, 방사성 물질의 오염도 증가입니다. 안전성 이해는 에센셜 오일은 일반 식물체보다 70배로 농축된 식물체입니다. 사용량의 희석배열을 준수하시고 독성, 자극성, 알레르기 등의 안전성을 이해하시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국가에서는 건강 전문가가 수시로 위험성에 대한 공동의 대화가 허브에 대해서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숙지하시고 인지하신 후에 사용하셔야 허브의 안전성이 높아집니다. 제가 PPT에 글자 많은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제가 봐도 질리고 읽기 싫어지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비대면 강의에서 이렇게 글자가 많이 나온다면 그냥 넘어가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글자를 한 페이지 가득 써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0초 동안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브의 자기치료에서 주의할 점입니다. 네 번째, 허브 농장입니다. 앞에서 길게 이론 공부하신다 힘드셨죠? 더운 날씨와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해 외부 활동에 제한도 많으신 이때 사진이지만 유기농으로 허브를 가꾸고 있는 고대 농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즐겨주십시오. 어제 아침 고대 농장의 라벤더 재배지입니다. 라벤더 꽃이 한창이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보이시죠? 몇 개 있을 거예요. 이거는 비누를 만들기 위해서 꽃을 수확하여 많이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라벤더 재배지를 한번 잘 살펴봐 주시겠어요? 주변에 나무가 멀리 있을 거예요. 그만큼 라벤더는 햇볕을 많이 요구합니다. 또 바닥을 보시면 검은색 멀칭 비닐이 덮여 있습니다. 이것은 잡초 방지 효과입니다. 잡초가 많아지게 되면 양분과 수분이 잡초에게 빼앗기게 되고 에센셜 오일의 함량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라벤더가 햇빛과 수분에 민감합니다. 위에 라벤더 밭에서 수확된 꽃대를 건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에 있는 밭에서 이 꽃들만 절단하여 가져온 모습입니다. 이곳은 허브 정원의 전경입니다. 농약을 주지 않고 키우는 중이라 페퍼민트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진딧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윗부분은 잘라서 버린 후 새순을 키우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이라 예쁜 꽃들이 많이 보이지 않으나 시원한 계절이 되면 옆에서 새순이 올라옵니다. 여러분이 월요일에 심으신 허브들은 시들하거나 잎이 녹았지만 뿌리가 살아있다면 옆에서 새순이 돋아날 것입니다. 앞에 허브 정원에서 재배된 허브들을
건조하거나 비늘을 만들어 건조하는 모습입니다. 버베나, 레몬 버베나를 세척한 후 건조하는 모습입니다. 5번째, 허브 식재 방법, 라벤더 심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집에서 다른 허브를 심으실 때 비슷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허브들은 많은 비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실내보다는 실외에 적합한 식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라벤더의 모습입니다. 또한 밑에 보시면 학명과 영명, 과명을 적어 놓았습니다. 팁 하나를 드리자면 학명은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입니다. 그 이유는 궁금하신 분은 저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숙제입니다. 라벤더의 효능입니다. 라벤더는 향기를 맡았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한번 기억을 떠올려 주시겠어요?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편안해집니다. 그 이유는 라벤더의 주 성분은 중추신경의 위축을 이완시켜줍니다. 그 성분은 리나놀과 털피놀이라고 하는데 수면 개선과 긴장 이완, 걱정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월요일에 정원하던에 라벤더 심으셨죠? 라벤더가 어떤 식물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신다면 다음 주 월요일에 저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라벤더 정원에 가셨을 때 라벤더 잎사귀를 한번 살짝 흔들어서 만져보세요. 그러면 라벤더 향이 좀 더 짙게 올라올 겁니다. 그거는 라벤더 뒤에 잎 뒤에 에코라는 향기 주머니들이 있습니다. 이게 터지면서 향이 더 짙게 올라오고 오는 건데요. 이거는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벌레가 먹었을 때 이 에코들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이 흔들렸다. 벌레가 나를 먹고 있나? 누가 나를 괴롭히나? 해서 이 향기 방향성 물질을 더 올라오게 되니까 한번 괴롭혀 주세요. 그러면 저에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향기를 좀 더 맡으실 수가 있습니다. 라벤더를 화분에 심으시기 위해서는 앞에 사진과 같이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화분, 상토, 모종삽, 중립, 마사. 제일 중요한 라벤더를 준비하신 후에 화분에 큰 자갈, 그 다음에 중립 마사를 넣으시고 상토를 반쯤 넣어 주십시오. 라벤더를 화분에 넣으신 후 남은 상토를 화분에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뿌리가 끝나고 줄기가 시작되는 목줄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흙에 묻히지 않게 해주셔야 됩니다. 너무 줄기 윗부분까지 흙이 묻히는 것을 식물들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옷 입는다고 목 끝까지 얼굴 끝까지 옷으로 채워버리면 답답하시죠? 그런 느낌과 비슷합니다. 왼쪽은 식재 직후의 모습입니다. 오른쪽은 식재 후 5시간 후의 모습입니다. 무슨 차이가 보이시나요? 그러시다면 굉장히 관찰력이 좋으신 분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화분에 물을 준 후 5시간이 흐른 모습이 식재 후 5시간의 모습입니다. 화분에 있는 식물에게는 사람이 물을 주지 않으면 계속 목이 마릅니다. 그러니 주변에 있는 화분을 한편 살펴보시고 물이 없는 것 같으면 물을 좀 더 주시기 바랍니다. 허브 심기 마무리 정리입니다. 허브란 인간에게 유용한 모든 식물을 말합니다. 허브 이용 목적에 따라 관상용, 식용 및 요리용, 약용, 차, 방향용, 기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허브 식재 시 유의사항은 라벤더는 배수가 양호하고 모래땅에 다소 자갈이 있고 햇빛을 잘 받는 남양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